제하고 다니면 오토바이가 너무 안 나가는 게 느껴져가지고. 야! 가랑이 찢어져 임마! 천천히 가! 식사들 하십니까? 4월 21일이고요 스즈키 타는 친구하고 지금 단양을 가고 있습니다. 비가 솔솔 내린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맞을 생각하고 가고 있거든요. 단양 가서 마늘 순대국밥 한 그릇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걸로. 돌아올 때는 충주 쪽으로 해서 3탄으로 해서 돌아올 거거든요. 금성면으로 해서 3탄으로. 여유있게 가고 있습니다. 아침 8시, 9시 정도 됐는데 살살 다녀오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항요 하나요. 빵! 강아지가 또다시 쳐다보다가 멍거라니까 눈을 피하네. 어저께 저번주에 저저번 주죠? 남해 한 1000km를 타고서 오토바이를 창고에다 넣어놨더니 휘발유 냄새가 조금 나는 거예요. 기름이 여기서 조금 샌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저께 오토바이를 뜯었어요. 연료통을 뜯었는데 연료통 밑에 펌프가 있거든요. 그 펌프 케이지, 카트리지가 이렇게 연료통에 이렇게 붙는데 거기에 나사가 한 10개 정도 꽂혀 있어요. 고무 가스켓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제가 이거 연료통을 몇 번 바꿨다 뗐다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나사가 좀 하나가 뭉그러졌어요. 전문용어로 빠가 났다 그러죠. 그래갖고 쫄아가지고 나사를 꽉 잡으면 쪼이지를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사가 한 2바퀴 이상 더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뜯은 김에 다 뜯어내고서 강력한 그냥 실리콘 가스켓을 그냥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완전히 막혔는 모양입니다. 이왕 뜯은 김에 저기 에어필터도 다 청소하고 그러고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그거 막 뜯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토바이 저렇게 수리할 줄 알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나사 풀르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하는 거지. 용기가 안 나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거 만약에 오토바이 센터 가서 해달라 그러면 한두 푼 갖고 되겠어요. 연료통 뜯으려면은 다 드러내야 되는데 연료도 빼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재미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죠. 귀찮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응문의 대가를 또 돈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선택이 여러분이 하는 거죠. 화석 바이크 타는 재미를 쪼물딱거리는 거로도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재미로 또 화석 바이크 타는 재미가 이걸 또 배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게 귀찮아서 또 멀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은 귀찮은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 이렇게 나쁘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냥 행복하게 만지고 있답니다. 덕분에 좀 오토바이 타는 방향성을 많이 이게 바꿔준 것 같아요. 이 오토바이가 예전에는 그냥 기름만 넣고 탔죠. 사실은 엔진오일도 다 센터 가서 그냥 갈고 돈 주고 다 하고 다 했는데 내 손으로 내가 하고 그러니까 정도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즐거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궁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구는 그것도 재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각자 다 그런 거죠. 본인의 생각과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재미로 판단할 수도 있고 별거 있겠습니까? 오토바이 타는 게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이제 저한테 그 알리 추첨한 거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늦어진 이유가 요 앞에 카피라이더 내비게이션 보이시죠? 옆에 핸드폰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거에 빡쳐갖고 빡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얘 이제 1000km 여행을 갔다 도착하자마자 저게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갖고 잽싸게 개조해갖고 배터리랑 연결을 해봤죠. 켜지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에 꼭 커넥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핸드폰에 거기도 안드로이드 오토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차에서는 잘 됐어요. 네, 차에서는 잘 됐는데 이거하고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해갖고 여행 갔다 와갖고 옷도 못 벗고 몇 시간을 만지작거린 거예요. 몇 시간을 만지작거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들어와갖고 이제 매뉴얼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여기 권장 매뉴얼에 안드로이드 11부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드로이드 그 핸드폰에 프로그램 버전이 11부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걸 찾아보니까 제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9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된 거죠. 꽤 오래 썼으니까. 그래갖고 급하게 이제 안드로이드 4G 폰을 5G 폰을 이제 4G 폰이었으니까 5G 폰을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중고로 하나 신청을 했어요. 네, 샀어요. 그래서 샀더니 이틀 있다 3일 있다 왔구나. 3일 있다 왔는데 와, 핸드폰 케이스만 온 거예요. 저기 판매글에다가 핸드폰이라고 써놨다, 스마트폰이라고 써놨는데 그 선택란에다가 스마트폰 케이스만이라고 딱 이렇게 표기해갖고 제가 모르고 그냥 주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격은 이 중고 스마트폰보다 1, 2만 원 싸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누가 어떤 미친놈이 본체 가격으로 삽니까? 그래갖고 또 반품을 하고 받자마자 뜯어보고 다시 반품하고 다시 시켰어요. 그래갖고 핸드폰이 왔어요. 네, 거기까지가 한 4, 5일 걸린 거죠. 일주일 그냥 훌떡 간 거죠, 그냥. 그래갖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기존 핸드폰에서 이제 이 중고폰으로 옮긴 거예요. 데이터를 옮기는데 데이터를 옮기다가 중간에 데이터가 끊겼어요. 근데 다행히 뭐 전화번호나 아니면은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건 다 넘어왔는데 어플은 다 넘어왔는데 뒤에 백데이터가 안 넘어오다가 끊겼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필요 없으니까 기존 핸드폰에 남아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넘겼는데 한번 라이딩을 갔다 와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이렇게 안 꽂아놓고 주머니에다 넣고서 라이딩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사진을 옮기려고 USB를 꽂았는데 USB가 안 먹는 거예요. 네. 핸드폰 USB에다 딱 꽂으면 띠링 하고서 저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업데이트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쨌든 뭐 이건 찍어야 되니까 카프라이더 영상을 대충 찍어갖고 이제 편집을 막 해갖고 막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올렸어요. 올리고 이제 그건 마무리 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래갖고 이거 마무리 할 때쯤 해갖고 이제 LG 센터 갖고 이제 핸드폰을 뜯어갖고 이제 수리를 하려고 어차피 데이터 다 옮기고 그랬으니까 반품만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수리를 하려고 수리를 하고 뜯었는데 판매자가 핸드폰을 조립품에 조립품, 그러니까 기판에다가 앞뒤만 케이스가리만 해갖고 팔아먹은 거죠, 이 개놈의 새끼가. 근데 거기 방수 테이프로 이제 방수도 돼 있고 막 그런데 이 거지 같은 새끼가 방수 테이프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안 쓰고서 실리콘으로 발라놔갖고 기자님이 그거 실리콘 띠내라고 한참을 그냥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USB 커넥터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커넥터를 교환을 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메인보드가 나간 거예요. 메인보드 고치려고 그러면은 메인보드 값만 뭐 5, 60만원 한대요. 새폰 사시죠 그러더라고. 얼마나 개빡쳤는지. 그러는 상황에 또 이제 다른 상황이 뭐가 있었냐면은 저희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막 뭐 개욕질 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소화도 안 되고 배에 뭐 딱딱한 것도 집히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저차 해갖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숙변이 있어가지고 아마 화장실 가는 게 시원찮으니까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믿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믿으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대장암 발견할 때도 어머니가 그러니까 본인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배를 만져보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다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암이 발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5년차 대장암을 끝냈어요. 엑스레이도 CT도 찍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다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1년 만에 1년도 안 됐죠. 작년 6월이니까 1년도 안 됐는데 그 대장에 뭐 다시 어떤 종양이 발생해 가지고 손으로 집힐 정도 되면은 어머니 신체 조건이 최소한 못해도 30, 40대는 돼야지만 그 정도 빨리 발견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걸 못 믿는데, 저도 만져보면 잘 못 느끼겠는데 어머니 느낀대요 그거를. 근데 숙변이 차면은 손으로 만져지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그래서 뭐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때 막 편집도 밀리고 막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부탁을 해갖고 누나한테 이제 가서 병원에 가서 좀 알아보고 좀 설득 좀 시켜갖고 얘기를 했더니, 가서 그냥 소화제만 딸랑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아, 진짜 얼마나 개뿔딱지가 나든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은 진짜 어디 쓸모가 없어, 진짜. 그래갖고 형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형이 그래도 쫓아내려왔더라고. 그래서 형이 와갖고 하는 얘기가, 우리 집 가갖고 종합검진 받아보자고. 그래서 형이 데려가갖고 종합검진을 받은 거죠. 받았더니 뭐 결과는 뻔하잖아요. 결과는 뭐 나와 있는 건데. 가서 확인을 했더만 뭐 100% 그거죠 뭐. 근데 그 숙변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겨울 내내 이제 집에서 TV만 보시다가, 임영웅이만 보시다가, 따뜻해지니까 3월달에 이제 나가서 막 농사 짓고 막 그러는 거라고. 일을 하시면 그 일을 하는데, 저는 바깥에 일하면은 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일을 하는데, 어머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아침 먹고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면은 점심때 들어올 때까지 그냥 계속 일만 해요. 그러다 이제 목말르면 들어와서 물 벌컥벌컥 마시고, 다시 또 점심 먹고 나가서 저녁 때까지 일 쎄 빠지게 하다가 또 물 벌컥벌컥 마시고, 이제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군대 가고 논산훈련소 가면 화장실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탈수증제 때문에. 그게 이제 약을 먹고 쭉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걸려 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도 중간중간 거뭇거뭇하게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장 기능이 활성화돼 있다면은 조금만 이제 밥 먹고 그러면은 밀어내는데, 장 기능이 이렇게 좋지를 못하니까 그 밀어내는 역할도 잘 못하는 거죠.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약도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저어진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건 이제 어머니를 설득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식습관이 바뀌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먹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나이가 90이 넘었기 때문에. 95예요. 그래버리면은 이게 나중에는 있잖아요, 그거를 회복을 못합니다. 노인네들은 먹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절대 다시 원위치로 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그렇게 맥이 끊기면은. 그래서 그걸 체력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농사 짓고 막 그러는 거, 아니 저도 별로 이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저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다 먹으면 되는데 그거 굳이 뭐 농사 지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는 거는, 그거라도 안 하면은 노린내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운동거리가 없는 거예요. 걷는 것도 불편하니까 어디가 뭐 산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피트니스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논밭에 가서 일하는 게 그 사람이 평생 해온 운동이고 활동인데, 그걸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박 뭐 한 5만원어치 갖다 심으면은 수박 한 개 두 개 간신히 따먹어요. 그래도 사다 줘요. 왜? 그거라도 심고 풀이라도 뽑고 그래야지만 운동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까지 같이 엮인 거예요. 동시에. 쓰리빠 따르고. 제가 배가 쑥 들어갔습니다. 마음고생 곱하기 1까지 겹쳐갖고. 얘가 이렇게 탐탁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잘 끝났습니다.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지금 이거 지금 키고 오고 있는데 잘 보이죠? 거의 뭐 핸드폰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핸드폰은 이발기를 계속 유지를 못 하는데, 얘는 지금 뭐 무지하게 박죠.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가고 그럴 때는 보기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기대했던 거는 뭐냐면, BMW 타시는 분들 기존 브라켓에다가 이게 꽂으면은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그 호환용 브라켓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래갖고 메일로 보내봤더니 그랬다고, 좀 아쉽다는 얘기 하시던데, 하여튼 여러분 또 사주시고, 그래서 약간 감사합니다. 테무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한동안 아마 할인코드는 계속 유지는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할인코드로 뭐 물건 사실 분 있으면 다른 물건 사셔도 됩니다. 제가 얘기 안 하는 거 외에도, 말씀드린 거 외에도 다른 거 사셔도 돼요. 할인코드 이렇게 잘 쓰시고요. 이것도 할인코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할인코드가 지금 제가 30%짜리 드리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페이스북 친추까지 하시면 아마 40% 가까이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거. 그러니까 물건이 아마 중국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출발 중국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거 미국에서 받았거든요. 미국 본사에다 다이렉트로 받았는데, 아마 회사에서 직접 보내줘서 그런가 봐요. 마케팅 매니저가. 원래 중국 공장에서 아마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사실 어떤 건 다 그렇잖아요. 판매는, 회사는 미국이라도 생산처는 다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런 거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중국보다 소프트웨어가 미국 쪽이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쪽은 중국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IPS 판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IPS 판넬이라는가, 이 판넬을 제작하는 회사가 미국에는 없습니다. 다 중국에서 하거나 한국에서 합니다. 한국에서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70인치 이상 TV를 제외하고는 다 중국 판넬입니다. TV 판넬도. 또 오늘 오토바이 무지하게 많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중국에서 보냈는데, 뭐 미국산인데 중국에서 보냈느니, 이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산은 중국에서 할지언정, 여러분들 뭐 신발이나 나이키나 뭐 푸마나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신는데 생산지 본 적 있어요? 생산지 전부 저기 파키스탄이나 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그렇습니다. 베트남. 안 따지잖아요.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듭니다.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만듭니다. 여러분들 갤럭시 핸드폰 베트남 다낭 공장인가 거기서 만듭니다.
근데 국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해를 갔다 와갖고 그 후속 조치를 하는데 아주 그냥 한 2주 가까이를 아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형이 모셔갔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왔어요. 형이 와서 뭐라 하잖아요. 엄마 고집을 어떻게 이기고 사냐고. 고집 엄청 셉니다. 엄마가. 똥꼬집 말도 못하겠어요. 젊었을 때도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어리광이라고 하면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저도. 네. 엄마 성격 아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는 못 이겨요. 저희 집안 식구 중에서 유일하게 엄마를 이기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저랑 있으면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없는데 형이나 형수나 형은 그렇게 뭐 성격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까탈스럽지는 않은데 형수는 좀 까탈스러운 편인데 형수도 엄마 못 이겨요. 이게 어머니가 어렸을 때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되게 귀한 집에서 컸어요. 뭐라 그럴까 자손이 좀 귀한 집에서 커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시집 올 때 유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저희 집에 유모를 데리고 시집을 하는데 그 유모가 그 전직 검찰총장 와이프가 된 거죠. 그래갖고 예전에 나물 팔러 육거리 시장 갔는데 그 유모가 와가지고 아가씨 어떻게 된 거냐고 붙들고 한참 울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 주말이 충주 벚꽃이 아주 최고였었겠네요. 길가에 있는 계량종은 왕벚꽃은 다 떨어지고 산에 있는 재래종 벚꽃만 좀 남았네요. 한참 요즘에 저기를 농번기 이제 시작되니까 물을 많이 뺐네요. 여기가 한수면인가 아마 그런데 저희가 많이 나와요. 쏘가리. 예전에 충주에 있는 낚시점 사장님하고 여기 와가지고 저 상류에서 쏘가리를 아주 그냥 막 타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양 시내에 지금 해마다 한국의 조그업체에서 쏘가리 낚시 대회를 하거든요. 4월 말, 5월 초 이때쯤 하는데 금어기 이제 바로 직전에 낚시 대회를 하는데 쏘가리가 안 나와요. 예전에 여기서 잡았거든요. 여기서 많이 잡았는데 여기 밑에 돌이 많이 깔렸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낚시하기가 좋습니다. 네. 뭐 대회 뭐 한 4,500명씩 막 참가하고 그러는데 쏘가리 한 마리 딸랑 나오고 막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쪽에서 많이 안 한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하류 쪽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죠. 생태계에 이렇게 어떤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생태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지상정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 문제보다는 대부분 이제 그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이제 바뀌고 그러는 게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수중보 때문에 당연히 쏘가리가 못 올라오는 건 뭐 당연하죠. 뭐 어도 설치하고 뭐 그래도 쏘가리가 올라오기 쉽지 않아요. 과속 안전로 후면 번호판 단속중. 무서워라. 시골 동네 안전번호 하도 안 씁니다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오긴 많이 왔네. 물 색깔이 녹조하고 흙물하고 섞여갖고 물 색깔 엄청 안 좋네. 인도교 설치하는구나. 출렁다리. 지자체들 돈도 많어. 에휴, 저런 거 설치하면은 몇 명이나 온다고. 그래도 단양은 관광으로
열심히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마다 오면은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고, 저기 뭐 스카이워크나 뭐 이런 것도 사람은 아직까지는 많이 오죠. 저기 이제 얼마나 돼서 몇 년 더 지나면 이제 퇴물될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단양이 관광지로서 좀 이렇게 메리트가 좀 있는가 봐요. 꽤 많이 와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뭐 여기 단양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게 나름대로 또 열심히 분수가 뛰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민간 자본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상한 구조물이나 짓고 막 그런 헛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단양이 여기 고속도로가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그나마 좀 많이 사람들이 찾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예전에 여기서 진짜 서울 가려면은 제천으로 해가지고 말도 못했죠. 청주까지 올라가는데 최소한 못해도 반나절씩 걸리고 막 그러는데, 단양이 좋아진 건 사실이긴 한데 아직도 살기는 좀 쉽지 않은 동네죠. 이제 밥 먹으려고? 바로 밥 먹는 거지 뭐. 그래, 밥 먹자. 충청도 순대, 뭐 여기서부터 저한테까지 다 충청도 순대네요. 한 집이네. 주인은 다른 것 같은데, 저 안으로 가면 닭강정도 있고 그런데요. 백종원 씨가 와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한 건데, 백종원 씨가 이미지가 나락을 가가지고 이제 못 태어날 것 같아요. 백종원 씨는 그 더먼 코리아가 잘 되는 사업도 많은데 브랜드 관리를 안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죽은 사업들이. 그래서 뭐 실제로는 몇십 개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아는 게 백다방밖에 없고 홍콩 본점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음식 맛이나 뭐 이런 것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백종원이가 평상시에 나와서 막 떠들었던 얘기하고 완전 또 다르기 때문에 쉴드가 안 되죠. 쉴드가. 한번 그래갖고 이미지 배려놓으면은 거꾸로도 안 좋아지는 거죠. 방송이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잘못돼가지고 방송을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은 다시 그거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방송 출연을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죠. 조심해서. 근데 백종원이는 너무 많이 방송 출연을 했고 이미지가 너무 많이 탈색이 됐죠. 백종원이는 뭐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면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저희는 여기 주유소에서 기름을 한번 넣고요, 도담산봉을 거쳐서 금성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담산봉에 들리지는 않겠습니다. 주차비를 2,000원 받아갖고 삐쳤어요. 옛날에는 안 받았는데, 12시에 여기 단양에 비 온다고 예보가 있었는데 햇빛 나네요. 이제 그러면 좋고, 햇빛이 너무 쨍쨍하게 나면은 너무 더운데, 뭐 오늘 라이딩 할 걸로 따지면은 라이딩 환경은 어지고 뭐 100%입니다. 100%. 그리고 이게 카프라이드 내비게이션 여러분이 사주셨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커넥팅 되면은 음질이 휴대폰으로 연결한 거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냥 이렇게 듣고 다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음질이 떨어지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휴대폰에서 직접 연결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아직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침부터 계속 듣고 왔는데 그냥 들립니다. 근데 이제 간혹 전화 연결 상태가 핸드폰에서 다이렉트로 인터컴하고 연결을 하면은 거의 뭐 전화가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통화가 잘 되는데, 얘를 통하면은 전화가 좀 끊기는 맛이 좀, 끊기는 것보다도 상대가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맛은 있습니다. 이게 인터컴에서 놀아줘라는 팀의 노래가 나오면은 꼭 이상하게 오토바이를 빨리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리듬이 빨라갖고 그런가. 한일 시멘트하고 천리마 시멘트가 진짜 여기 매포 단양을 먹여 살리죠. 사실은 단양이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자원 활성화도 잘할 뿐더러 이 한일 시멘트하고 천리마 시멘트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 직원들이 다 단양하고 제천 이쪽에 살아요. 매포에도 살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죠.
여기는 이 고개를 딱 넘어오고 나면 항상 느끼는 건데 강원도 냄새가 나요. 여기만 돼도 제천 단양은 충청도 냄새 색이 별로 없습니다. 쓰는 언어도 경상도 언어하고 강원도 언어하고 섞였고, 산세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강원도 경상도가 이게 반반 섞인 느낌이에요. 우리 제천 사투리 아주 그냥 끝내주게 쓰는 그 유튜버 있잖아요, 순자 엄마. 충청도 사투리 아주 끝판왕이 최근에 유튜브에 생겼습니다. 김감순이라고. 주인공은 강아지인데 강아지 할머니가 충청도 사투리를 아주 징하게 쓰십니다. 논산분이신 것 같은데 논산에서 그 딸기 농사 지시면서 이 강아지하고 이렇게 브이로그 올리시는 그 따님이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어머니하고 이제 김감순이라는 강아지하고 시골 발발이 하고가 주인공인데 아주 그냥 사투리가 그냥 찡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오늘은 불금이 뭔 줄 알아? 사람들이 불금만 기다려. 우린 불금도 없어. 맨날 출근해야 되니까. 얼굴이 어제 또 나 몰래 또 라면 끓여 먹고 잤어. 왜 이리요? 얼른 오셔. 얼른 와요. 또 발랑하려고? 저도 이제 부지불식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충청도 표준말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어머니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충청도 말을 가끔 이게 나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요. 그긴 한데 여기가 나만 하는 길이 아니었다고. 겁나 많이 다니네. 오토바이. 아유, 떼거리로 지나가네. 위험합니다. 양팔 다 손들면. 가끔 보면 이제 좀 저배기량 타시는 분들 가끔 제가 인사하면은 쭈삣쭈삣 타는 분도 있어요. 인사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들이 하면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가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를 오히려 하면 쭈삣쭈삣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인사를 받아도 되고 못 받아도 못 받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딴 데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휙 지나가는데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마세요. 일부 저배기량 타시고 이렇게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은 그런 거에 좀 섭섭하다 이런 느낌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지나가다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자꾸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라이딩 못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마음 편하고 라이딩하는 지장 없고 까짓 거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겠어요. 처음에 저도 라이딩 나가고 그러면은 꼭 하루에 한 번씩 듣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일하주네 이런 얘기. 여기까지 왔어? 저거 타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는.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니까 편하더라고요. 그거 갖고 승질나고 처음에는 이거 오토바이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뒤지금도 안 한다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도 먹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못 들은 지가 좀 됐어요. 한 1, 2년. 자기는 좋은 거 타고 나만 좀 시원찮은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뒷담화 까고 흉보고 무시하고 그런 태도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내색을 하면은 겁나 욕 얻어먹는 거 아니까 요즘에는 자제들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그 얘기하는 건 잘못이죠. 뭘 그렇게 얘기를 꼭 좋은 오토바이 타야지 어디 여행 다닐 자격이 생기는 거야. 개 그지 같은 새끼. 그냥 선택이 필요에 의해서 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본인 취향이니까. 시원하지.
오히려 달릴 때보다 쓰니까 더 시원한. 아, 커피를 먹었는데 커피를 쭉 빨았는데 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닐라 라떼가 건더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커피가 이상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컵 홀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커피 속에. 그래갖고 가서 인상 안 쓰고 실실 웃으면서 저 어지간한 분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먹는 편인데 홀더가 들은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알바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갖고 바깥에 야외 테라스에서 먹었는데 여기서 잘못한 거니까 배달이요 그러고 던지고 나왔지. 알바가 와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아유 신경 쓰지 말라고. 껍데기 그냥 하나 들었으면 그냥 뱉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이씨 홀더가 들은 건 너무한 거지. 여기 옛날에 여기 식당에 지나오는데 식당에 붕어회 뭐 잉어회 뭐 이런 거 많이 팔았는데 요즘은 먹는 사람이 없어서 안 팔 거예요. 예전에는 회 먹기 전에 디스토마 약을 먹고서 회를 먹었습니다. 민물에 디스토마가 많으니까 막걸리에다 빨아갖고 먹고 막 그랬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 많았었거든요. 잉어회집 여기도 몇 집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다 뭐 커피숍 경양식집 뭐 이런 걸로 바뀌었지. 살미 쪽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 아까 괴산도 넘어와서 단양으로 들어가는 길 쪽으로 나오는 산길인데 한번 가볼래? 네, 이 길로 가면은 좀 산길인데 아스팔트 포장이 아마 중간에 가다 끊겨요. 근데 차로는 몇 번 넘어다녔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저쪽 수안보에서 단양으로 가는 길 쪽으로 그 동네로 나오거든요. 사과탑이 있는 대로. 거기가 살미면인데 오토바이 타고는 제가 한 번도 안 넘어가 봤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려고. 어이! 아직도 포장을 안 했네 여기. 야, 이 심전 전에도 포장이 안 됐었는데 아직도 포장을 안 했네 여기. 그지 같은 씨. 야, 그래도 어제 비 와갖고 먼데기는 안 나네. 차, 지기네. 왜 마을이 생겼냐? 야, 산을 다 깎아내고. 씨, 미쳤구나. 이 산골짜기다가. 이런 데를 많이 알려진 데도 아닌데 여기가. 경치가 좋은 건 인정하겠는데 캠핑장도 아니고 도대체. 아, 동네 이쁘긴 하다. 집이 많이 들어섰네. 좋아. 아유, 그래도 야, 길 좋다. 야, 이런 길로 언제 와보니? 여기 풍경 하나 빼고는 뭐 볼 거 없는데요. 아, 오늘 충주댐 천변이죠. 네, 호수변하고 단양까지 가서 단양서 금성으로 넘어가서 금성서 3탄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중간에 충주 현착장 있는 반대편 도로에서 산을 넘어서 살미 쪽으로 넘어왔어요. 비포장길을. 오늘 스즈키 S천 GT를 비포장을 달리게 했습니다. 뭐 거리는 한 5km 정도 돼요. 옛날에 제가 낚시하러 다니던 길이었는데 포장이 다 된 줄 알고 갔는데 10년간 포장을 안 했네요. 그래서 뭐 하여튼 좋은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짧게 오늘은 뭐 한 3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한 230km 짧게 라이딩을 했는데 점심도 잘 먹고 커피도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예보상으로는 12시 넘어서 단양에 비가 온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지금 비는 안 오고 햇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딩도 잘하고 재밌게 즐기러 갑니다.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 슈퍼텍스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덕분에 잘 먹고 잘 마시고 들어갑니다.
오늘 여행은 이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